자, 아유, 킥입니다. 왜들 그렇게 부담을 주는지. 시청자 더욱 모드. 부담스럽게 유희열 표전 논란과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정치권에 대한 반응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부럽다. 부럽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표절 논란이 일어도 정책은 표절, 뭐 등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절해도 됩니다. 따라해도 되고 네. 자신이 원조다라고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잘하면 인정을 받는데 유희열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유희열이라고는 대표적인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 TVN에서 나왔던 예능 일하면서 만난 사이인가요? 거기서 자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유희열이었어? 하는 곡이 피아노 알고 보니까 거죠. 그 멜로디언으로 불고 했었던 게 바로 유이치 사카모토의 곡과 비슷하다라는 논쟁이 일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되게 멋있었던 게 들어봤다. 근데 모든 예술은 기존 작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본인의 창작을 10에서 15% 정도 추가해서 작품을 만든다면 그걸로 훌륭한 게 된다. 나는 이걸로 저작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 라고 유이치 사카모토가 못을 딱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희열에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예컨대 정치인처럼 당연한 결과다 라고 하는 대신 존경합니다 선배님으로 끝났죠. 그러고 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유희열 노래 논란도 있고 표절이란 얘기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표절이 아니다. 내지는 그 곡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든 저작권을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였었는데 모든 걸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까기 그러더라고요. 시작해서 유희열의 모든 곡들이 표절에 올라가 누가 들어도 아닌데 유희열이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80곡 이래갖고 뭐 유희열 리스트야? 이러고 나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희열 보기 싫다 난리 쳐가면서 글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13년간 진행됐었던 스케치북 대신 할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편안하게 돼 있던 게 아니고 어느 시기든 10년 지나기 힘듭니다. MBC는 예전에 골든마우스라고 10년 지나게 되면 그런 걸 해줬었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유희열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본업 존잘이라고 요즘 하는 말 있죠. 본업을 잘해야 사랑받는 본업 존잘 캐릭터 가운데서 유희열은 작곡가로서 명성에 흠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졌죠. 이게 저는 차라리 부럽다는 겁니다. 언제고 유희열은 자기가 작곡 잘하는 노래를 히트곡이었는데 어머 이것도 유희열이었어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섭니다. 조금의 잡음이 끝나게 되면 네. 정치계에는 그게 없어요. 똑같은 게 지금 이재명을 보게 되면 이재명은 어떻게 된 게 표절 논란이라고 따지게 되거나 이재명의 논란은 죽지 않고 매년 돌아오는 맞아요. 무슨 겨울 독감도 아니고 맞아.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나오고 뭐 변종도 아니에요. 코로나는 변종이나 있지. 이건 같은 얘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같은 데를 또 털고 또 털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얘기하는 세력들은 늘 한쪽입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세력이죠. 유희열 같은 경우는 음악계 내부에서 후배들이 유희열을 못 건드려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이 정도의 유사성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 부분이 납득이 되면 되는 거고 일부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뭐 연애 쪽 이런 기자들이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유희열 꼴보기 싫어 쟤 너무 말랐어 이래가면서 공격하는 것까지 다 나오니까 연예계에선 그게 잠깐 올라가고 끝나죠. 물론 번져서 유희열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표절했나 알아보자라고 또다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연예계에선 탈탈 털면서 인성 논란에 뭐 이런 유명세 치르는 것처럼 겪어가기도 해요. 그래도 연예계는 자정이 됩니다. 이유가 연예인들에 대한 애정은 팬들이 있는 거고 좀 지나다 보면 살아나서는데 정치계는 정반대입니다. 정치계는 한 번 찍히게 되면 이게 논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낙인이 되어버립니다. 소에다가 오리 목장 소야 하고 뜨겁게 달궈서 진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거 이걸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에게 지금 내려졌던 것은 사법 리스크가 많은 정치인. 정말 다르게 얘기하면 하다가 잡혀갈지 모르니까 강병원 의원 같은 사람은 앉아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만들어서 경찰이 부르면 방탄국회 열어준 대신 무조건 출소시키자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거를 법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서른 같은 사람은 아예 대놓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되면 당이 쪼개진다라고 분당 위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 얘기에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표절은 두 개를 틀어놓고 속도를 조절하든 뭐라든 최소한 비교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쪽은 정치계에선 그런 비교도 없고 무조건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딴따라가 가장 천박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정치계는 훨씬 더 후집니다. 그런 거 같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유희열 논란이 시끄럽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건 유희열이 평소에 잘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공정하게 지켜본 사람이면은 표절 논란이 있을 때 은퇴한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이 멋지게 잘 수습되고 나머지 곡들에 대해서도 예컨대 이승환의 가족 같은 경우도 표절 논란이 있었고 이무진 노래 신호등 같은 경우도 지금 표절 논란이 올라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표절 논란은 어느 정도 지나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빅뱅의 승리처럼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정준영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거는 정리가 안 되는 문제로 그냥 끝납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뽐내서 본업 존잘이 되면 인정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재명은 아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논란을 통해서 기회를 박탈시키려고 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열심히 삽들고 이재명 묻으려고 땅 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중앙 언론들은 큰 뭐 불도저 같은 걸로 땅을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뭐 페이로드로 단단하게 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여기다 묻을 거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게 사법 리스크, 온갖 거, 논란. 저는 정치계도 보고 제가 데뷔했던 신문 칼럼이 스포츠조선입니다. 연예계에 관심을 가진 게 아, 93년인가? 그 스포츠조선 창간할 때 매주 한 번씩 디지털 칼럼을 썼어요. 그거 하다가 그땐 스포츠였는데 연예인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연속극 같아서 끝난 이후에도 연예면을 제법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라면 우울해요. 맞아요. 예능 보고 웃을 일밖에 없어서 계속 살펴보는데 그래서 내가 우울해.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요. 무한도전을 끝까지 보고 유희열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유희열을 감싸거나 뭐 하자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가 연예계에 적용되는 방식하고 정치계에 적용되는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연예계에서는 예컨대 어떤 유튜버 하나가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서 이것도 표절이다 하게 되면 댓글이 달립니다. 그렇죠. 이건 좀 무리야. 당신 오버해서 조회수 올리려고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면서 이재명에게 논란을 갖다 씌우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똥파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나섭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쪽에 착한 사람들은 왜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까도 궁금하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유희열이 정리되면서 지금 자기가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끝나는 거라면 이재명은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쵸. 도전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것만으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권에서 똑같은 국민들 대상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 저는 차라리 이런 거 보면서 표절 논란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서 3년 7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이 엄혹한 시기에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시대 때 잡아놓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든 지금 엮어서 해놓겠다? 한동훈의 독직 폭행을 하고 했었던 정검사 같은 경우 오늘 2심에서 무죄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억울하게 억울하죠. 압수수색 영장 나와서 폰 받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제일 때렸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넘어갔다가 지금 무죄 나왔습니다.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줘야 돼.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뭘까? 정말 연예계처럼 그냥 천박하다고 얘기하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 연예계도 자정 능력이 있는데 우리 정치계는 대놓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표절에 대해서 들으면 판단하고 사람들이 유희열을 사랑할지 안 할지는 이미 그가 보여줘 왔던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던 걸 강요하면서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돼 있는 상황. 저는 차라리 연예계가 부럽습니다. 표절이. 진짜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유희열이 하차하는 수순으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유희열에서 끝나지 않고 막 아이유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온갖 데로 너무 번지죠.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치권으로 오면은 이게 그 권력이나 질투의 사이즈가 훨씬 크고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희열처럼 그냥 하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끝까지 눌러버려야만 내가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상대를 죽이면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쉽게 용서하는 거 있죠. 작정하고 표절만 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박진영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표절 논란이 너무 많아서 초창기에 나왔던 히트곡들이 죄다 샘플링을 하거나 저작권을 나눠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기반 소리반으로 스타처럼 돼 있죠. 춤 잘 추는 거 인정. 자기 노래 좋은 거 인정. 저 박진영 좋아해요. 근데
표절 논란에선 자유롭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편안합니다. 음. 반면에 열심히 있었던 거 본인 스스로도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 작품에 대해서 알려졌던 것만을 이렇게 덤터기 쓰는 거 보면 정치계에서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 거고 확실하게 일해온 10년간을 쌓아왔던 사람도 있고 반면에 2번이나 임기를 갖고 있고 재선 3선이 되고 심지어 서른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의원을 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는 양반들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 사람 얘기가 먹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특히 민주당 내에서의 문법이 대전환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접점에 누가 있냐면 이재명이 있고 거기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금 지지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그 민주당 내에 그 지독한 엘리티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깎아내리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믿는다. 이거 낙인 찍으면은. 근데 그게 지지자들 사이에선 자정작용을 지금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이번에 출마 선언문 계속 검토하면서 이 문장이 사실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안 가져왔는데 아까 그거는 그걸 설명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 시민들의 그 집단지성에 몸을 떠넘기겠습니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아무리 악마화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던지고 있는데 저는 그 최민희 의원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국민이랑 편먹는 사람은 이재명 의원이구나라는 생각 맞아요.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딱 하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중심 잡고 나가는 거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겠다. 지금 국민들에게 듣겠다 했더니 똥파리들이 신나서 이제 우리 얘기 듣겠다는 거네. 너 꺼져.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 천재예요. 그게 그렇게 가요? 걔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투표로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달라도 민주당이면 같이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실제로는 중간에 이걸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쉽게 보죠.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 정말 지난 10수년간 없었던 연행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대진년 학생들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행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시위하다 보면 격하게 연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민주적인 시위 과정에서 이종원 PD, 김태현 단장 그리고 김익현 대표가 연행이 돼서 영등포소로 갔습니다.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루머들이 파지고 이상한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 서른 비서관이 신고했다던데요. 우상호가 했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옮기는 사람들은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제가 조사하고 들어오기 전에 봤었을 때 민주당사 앞에는 대한민국 얼마 전까지 집권당을 하던 당입니다. 경찰이 기본 배치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는 혹시 여성들이 뭔가 할까 봐 여경들도 같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허가받지 않은 진입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몸싸움으로 때리거나 폭행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연행되는 절차도 의연하긴 했지만 이거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말 붙이면서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저 뭔가 아는 척하고 싶은데 말 못해서 누군가 했을 거예요가 조금 지나다 보면 했대요가 되고 앞뒤 잘라내면서 말이 커집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보통 들어가게 되면요. 입건됐으면 아이 왜 위법하셨어요. 집시법에서 기본으로 나왔던 게 거기까지가 아니었고 그 앞이었는데 당사 안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경찰도 행정을 발휘한 것이고 조사받고 우린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새벽녘에 풀려날 겁니다. 안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착하게 바라보고 우리 중요한 시기입니다. 냉정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온 동네 다니면서 신났다. 야 니들 정신 차려라. 지금 MS-DOS 할 때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워서 부추기지 맙시다. 사실을 보면서 냉정하게 가되 각자 필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 있는 양반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니까 과한 걱정들 좀 하지 마. 아스팔트에서 10년 이상 버틴 사람들인데 누굴 걱정해. 대총수하고 김단장하고 어디 찔려도 경찰이 10명 와서 밀려도 안 밀릴 사람이 뜻이 있으니까 그래 니들 경찰도 니들 일이 그거니까 내가 들어가서 조사 받아주마. 그거 하고 있는 거니까 과하게 오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지금 끝나고 나면 알아보고 나올 때까지 영등포소 앞에 가서 있어야지 뭐 나오면 만나줘야지 그거 할 거니까 오버들 금지. 그러니까 지금 뭐 영등포 경찰서 가서 고문 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 지금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있고
물론 의자가 불편해요. 거기 조사받은 분들은 다 아는데 접이식 철제 의자는 안 좋아요. 그래도 이 양반들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반대로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걔 총수를 잡아가 민주당 죽었다. 이렇게 어쩌려고 그래? 라는 얘기가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연행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뭐 신고를 해서 연행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신고를 해서 막거나 그럴 틈이 없어요. 그냥 경찰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막았던 거고 누구의 그럼요. 신고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있는 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어쩌면 더 빠르게 나올 것 같아서들 그러고 있는데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우리가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재명의 이기는 민주당이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원이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죠. 우리가 당사 앞에서 이 더운 날 저런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갈급한 이 세 명이 당사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은 똘똘 뭉쳐서 응원하고 우리가 법사위를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당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니 물을 제공하고 부채를 제공해도 부족할지언정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이번엔 이 사건에서 우리 하나 얻어냅시다. 당원 카드 같은 거 줘가지고서요 화장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이 최소한 이 정도는 열어야 돼요 진짜로. 그 얘기가 한번 논의된 적이 있는데 당장 나왔던 게 그 당원 카드 돌려서 다 들어가실 거야. 아주머니를 성캡수 가면 비싸서 구분 안 되라고 좀 들어가면 어때? 당직자가 얘기했다고. 그럼 우리가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서비스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현장 계신 분들 다 선글라스 큰 거 끼고 마스크 끼고 나면 구분이 안 되거든. 나예요. 이러고 나면 검사들은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럼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성숙해 있다고 보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딴 건물 들어가게 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그래. 화장실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막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자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권리당원 1,000원부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 그리고 한 달에 1,000원 내고 화장실 100번은 갈 수 있는 네. 거잖아. 아 그리고 볼일 볼 때 앞에다가 붙여놔요. 당원비 특별 당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아 우리 당이 어렵구나 하면서 돈을 더 거둘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봐야죠. 어쨌든 그래서 근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런 시위 일어날 때 민주당 당대표 무조건 시민들 앞으로 온다라는데 저는 진짜 겁니다. 일단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뭔데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러니까요. 만들겠다. 그럼 직접 소통이 되면 시위할 일이 없어. 그러네. 그게 그렇죠. 정답이죠. 이 더운 날 집회할 일이 없죠. 음. 고생시키지 않죠, 당원들. 국민의힘 가서 시위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그걸 그렇죠. 어떻게 풀긴 풀어야 돼. 그리고 맞아요. 코너 하나만 국민의힘에서. 모퉁이만 돌면 거기에요. 국민의힘이니까. 그렇네요. 가깝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연행이란 말 자체가 너무 놀라서 충분히 충격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행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그건 막았어도 되는 일입니다. 당직자가 내일 발표해서 할 거면 그런 점에서는 우상호 비대위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식이 됐건 박홍근 원내대표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거 법과 원칙은 윤석열 하나로 족합니다. 제발 사람 사는 민주당 됩시다.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윤석열과 싸워야 할 때지 우리끼리 스피커나 싸운다거나 당원 안에서 싸운다거나 민주당 내에서 싸우는 건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게 누굴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 그렇네요. 자, MS 도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적어도 수요일까지 명신이 언니가 좀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지금 언니가 안 나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좀 완만해질까봐 또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과감한 사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우리 MS 도스는 다음 주 10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10번째 채워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S 도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